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도체, 미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약간 기존의 주도주가 과거보다는 좀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수의 수익률이 나스닥을 이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동안에 가장 부진했던 업종 중에 하나인 자동차나 2차 전지가 올라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을 앞에 두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이오 업종, 미국 바이오가 진짜 그동안 수익률이 안 좋았었는데 바이오 업종이 오르고 에너지도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주장했던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AI가 장기적인 추세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추세인 거랑 실제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좋은 거는 별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주 많이 오르다가 요즘에 이제 약간 주춤, 뭐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나 S&P 500이 5,800까지 빠졌다가 지금 6,200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이 전에 오를 때만큼의 강도로 반도체가 오르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서 그래 보이긴 하지만 다른 게 그렇지는 못했고 특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오히려 마이크론이 그렇게 세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이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2026년하고 2027년에 빅테크들의 캐펙스, 설비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추정치에서 찾습니다. 결국은 AI가 장기적인 이슈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라는 건 작년에 미국장이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을 때는 모두 믿는 말이었습니다. AI는 10년짜리, 20년짜리 세상을 바꿀 거고 뭐 이런 거였는데 딥시크가 터지고 관세가 터지고 미국 경제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회사들이 투자하는 걸 믿지만 내년, 내후년은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그럼 반도체가 올해가 대충 사이클의 정점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 바뀌는 시기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7월 말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이렇거든요. 지금 상원의 감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관세 유예안에 대한 결정이 7월 8일에 나올 거고 그리고 은행의 SLR 자본 규제 완화, 제가 이제 민간 레버리징의 원인이라고 봤던 그게 이제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7월 15일에 물가를 발표하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조금 더 둔화되거나 하면 이제 정말 7월 말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이 상황에서 7월 말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우리 진짜로 우리 말 좀 제발 믿어줘. 우리 내년, 내후년에도 투자를 줄이거나 하지 않을 거고 AI는 정말 장기 테마야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내후년에 빅테크 설비 투자 추정치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 설비 투자 증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반도체 기업의 EPS 성장률도 빠르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나오는 7월 말 8월 초에 캐펙스가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게 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그때부터 반도체가 주도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물가 발표 전까지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안 올랐던 게 오르고 이럴 수가 있는데 물가 발표 이후부터 빅테크까지는 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다가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좋아했던 반도체 업종이나 전력기기 업종이나 뭐 이런 AI 관련 업종들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애널리스트들의 약간 습성, 행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를 10년 이상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요.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추정치가 엄청 낮아졌었습니다. 그랬다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이 실적 발표 추정치는 정말 빠르게 정상화가 됐습니다. 근데 설비 투자 추정치는 아직 완벽히 정상화가 안 됐거든요. 특히 내년하고 내후년. 이거 사실 왜 이런 거냐면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뭔가 추정치를 뭐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재무제표, 뭐 재무제표나 현금흐름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꿀 때는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바꾸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설비 투자 증가율에 대한 것은 결국은 대차대조표도 중요하고 현금흐름표도 중요하고 이 손익계산서까지 다 맞아야지 이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 바꿨을 거냐, 이 사람들이 4월 말 5월 초에 바꿨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때 빅테크 실적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적 나온 걸 보고 아, 이러면 숫자는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놓은 게 지금 보여지는 2026년, 27년 설비 투자 증가율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설비 투자 증가율을 갑자기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금방 바꿀 수 있지만 설비 투자는 BS까지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4월 말 5월 초에 아주 약간 좀 부진했던, 저조했던 증시 심리를 가지고 설비 투자 추정치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주가가 다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말 5월 초가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4월 10며칠에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기억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점이 4천 얼마네 이런 얘기 막 할 때였고 이게 다시 뭐 대공황을 가네마네 이런 얘기가 많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분위기에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경도되면서 아, 그래도 25년은 추정치를 좋게 줬으니까 내가 제대로 쓰는데 26, 27년 설비 투자 추정치까지 내가 세게 쓸 수는 없지라는 게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로 잠깐만 돌아가서 그럼 7월 말 8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메타, 아마존 같은 데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도 AI를 꼭 해야 되고 우리 AI 투자를 계속 할 거고 이건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사이클이고 그래서 올해 추정치가 여전히 되게 세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애널리스트들도 아, 이 정도면은 25년은 당연히 좋은데 26년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추정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관계상 캐펙스 추정치가 올라가면 반도체 이익 추정치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2015년, 18년 사이클, 이게 언제냐면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입니다. 이때랑 비교해 보면서 숫자를 갖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18년까지가 클라우드가 늘어나니까 서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고 이런 때였습니다. 2017년에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 셌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38% 정도를 기록합니다. 요 4년 15, 16, 17, 18. 그 같은 기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EPS 증가율은 34%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캐펙스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EPS가 좋아진 거죠. 그럼 이번 사이클은 어떠냐? 24년부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23년 이때 AI가 생겨서 투자가 제대로 시작이 됐으니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앞에랑 기간은 똑같죠. 이 기간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설비 투자 증가율은 얼마냐면 한 20% 정도 되고요. EPS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설비 투자 증가율이 과거만큼 다시 올라가고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돈이 사실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증가율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내년 내후년 증가율이 적게 잡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30 몇 %까지 올라간다면 EPS도 똑같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EPS를 보고 반도체가 비싸다, 싸다,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추정치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 빅테크들의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이 빅테크들의 EPS 증가율은 내년 내후년에 오히려 확대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게 아직 시장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짜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 2015년, 18년 수준으로 확대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필반 지수의 그 PER은 1표준 편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장률이 더 확대돼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게 되면 2027년 PER이 13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13배가 싸냐 비싸냐 얘기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년 후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경기 순환 업종이기 때문에 PER이 싼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13배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가 아니고요. 만약에 진짜 15, 18년 사이클처럼 되게 되면은 나타날 PE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PER이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구간 동안에는 잘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필바는 메모리가 마이크론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의 순환성이 우리나라 반도체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ER이 먹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월 말 8월 초에 빅테크 실적이 나올 때 AI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잘 보시고 거기서도 그 기업들이 AI를 장기 테마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